세진부 산하 한국통신기술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으로 이제 입소하면서 이쪽과 관계를 맺었고 연구소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독일 유학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전자교환기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1984년에 다시 에티리를 이제 복귀해가지고 TDX 개발 당시에는 연구원으로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TDX 개발 단장도 역임을 했는데 초대 단장이 양승택 장관 있었고 그다음에 2대 박항구 그다음 제가 세 번째 그 TDX 단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2000년대 초에는 그 TTA라고 한국 표준을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을 갔는데 사무총장 같은 지금 현재는 그 회장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요. 거기 맡아서 3년 임기 끝나기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제가 에티리 원장으로 이제 다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2003년 말에 내가 에티리 원장으로 이제 복귀해서 갔습니다. 그럼 무선 데이터 서비스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보면은 와이파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와이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와이파이 공유기 뭐 하나 있으면은 뭐 최대 한 50m 되는데 뭐 그런 고정된 환경에서만 무선 데이터가 가능하고 뭐 바깥에서 이동 중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나온 게 그때 마침 내가 TTA 2001년부터 이제 TTA를 맡고 있었는데 내가 TTA에 있을 때 그 양승택 그 박사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내하고 그다음 에튜리의 그 무선통신 쪽 그 데이터 통신 개발 책임자 둘을 장관실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 이게 휴대전화 음성통신이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선으로 하되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요금은 거의 싸게 그 와이파이처럼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라 라고 직접 지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와이브로 이제 개발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CDM에 96년 상용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에튜리는 이게 무선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름으로는 그 휴대 인터넷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조금 한 몇 년간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좀 노하우도 좀 쌓고 뭐 특허도 많이 만들고 뭐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그 장관님 그래 지시를 하니까 우리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TTA는 표준을 담당하니까 표준도 정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에튜리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그 개발해 놓은 게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그냥 상용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에튜리에서 개발한 거는 그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독자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표준화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나는 그때 TTA에 있었는데 TTA 표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그건 안 된다. 그 왜냐하면은 그 WTO라 그래가지고 무역 그 기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표준을 가지고 어느 국가가 자기 나라에만 적용된 표준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무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 쪽은 표준은 국제 표준을 써야 되지 우리나라 단독으로 표준을 만들면은 그 WTO 규정에 위배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내 표준을 따로 만들면 이거는 WTO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통부 그 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미국의 IEEE라는 게 있어요. IEEE. 그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거 있잖아요. 표준이 원래 IEEE 표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IEEE는 미국 표준이지만 따지면 그거는 거의 그 글로벌 표준으로 볼 수 있어요. 국제 표준. 그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뭐 IEEE 표준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같은 그런 표준 보면 전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니까 이제 IEEE에서 그 와이파이의 넥스트 버전으로 이동 중에서도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무선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한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표준화 그룹을 형성시킨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가 그러면 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우리가 맞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표준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럼 에튜리 했던 거는 이제 표준 그거는 그대로 하지 말고 IEEE 가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 IEEE 802.11e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바일 바깥에 이동하면서도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표준이거든요. 그걸 잡아놓고는 그걸 에튜리하고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워낙 초기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 CDMA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는 이거다 이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에튜리, 삼성전자 뭐 이래가지고 IEEE 표준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가 모든 내용을 제공을 해가지고 표준을 완성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때 이거 왜 하냐고 그때 우리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국에 몰려와가지고 IEEE 표준을 열심히 하냐고. 그 참석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한 3분의 2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고 해요. 가가지고 우리가 거의 표준을 완성해서 만든 게 그 말하자면 와이브로 표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술 개발 누구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정통부에서 그러면 에튜리가 주도돼가지고 하나 이래 해가지고 이제 2003년부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에튜리 직원 한 70여 명하고 삼성전자 한 20, 30명이 에튜리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2004년 말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국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죠. 홍보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삼성전자는 그걸 가지고 거의 전 세계 한 70여 개 통신사업자하고 공급을 위한 MOU 계약을 거의 다 체결했어요. 원래 통신장비 제조회가 공급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뭐 에릭슨, 뭐 알카텔, 뭐 지멘스 이런 회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들 완전 여기서 배제된다는 위협을 느끼니까 여기 기술을 서로 협력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하고 그 심지어 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기술 협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삼성전자가 혼자 하면서 연구비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됐어요. 통신 사업자도 약간은 됐는데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돈을 대면서 그거는 계약을 할 때 내가 원장이 아니었는데 이게 모든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삼성전자가 독점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튜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에튜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기술 이전 해줄 수 없다. 삼성전자가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삼성전자가 끝내 그걸 의리를 안 해가지고 그 다른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못 받아갔죠. 못 받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뭐냐 에릭슨이 중심돼가지고 와이브로를 전 세계적으로 비토하는 쪽으로 움직여 버린 거예요 이게. 이래서 한국에서 만든 뭐 와이브로는 국내 거고 이거는 뭐 세계 표준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흑색선전을 막 해대면서 그 ITU가 이걸 별도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온 게 말하자면 4세대 LT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TE는 와이브보다 표준이 한 4년 늦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LTE의 표준 핵심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와이브로하고 한 95%가 똑같아요. 기술이. 그런데 방식 이런 걸 좀 바꿔가지고 완전히 와이브로와 다른 걸로 이렇게 재포장을 해서 와이브로를 못 쓰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났는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와이브로 그 기술을 하면서 핵심 특허를 전부 확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LTE와 거의 같기 때문에 그 특허는 LTE 시대도 그대로 적용된 특허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개발해가지고 그 애플, 아이폰하고 이제 막 특허 전쟁 붙었을 때 애플의 특허라는 거 보면 뭐 전부 뭐 이상한 특허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그 화면이 뭐 둥그렇게 했니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완전 기술 특허 가지고
둘이 맞붙어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만일 삼성이 그때 와이프로 하면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애플 특허 소송에서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진짜 핵심 기술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플도 그 자기들 아이폰을 만들려면은 LTE에 들어가는 기술 특허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 안 쓰면 이거 작동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타협점 이제 찾으면서 이제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아이폰하고 뭐 여기 그 삼성 그 하고 이제 두 개가 완전히 쌍벽을 이루는 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그때 만일 와이브로가 없었고 삼성이 그때 안 했다면은 아마 지금은 스마트폰 삼성의 스마트폰은 없었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와이브로 사업은 이제 실패는 했지만 그 기술은 그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삼성이 지금 현재 오늘날 있게 된 원동력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디지털 TV 표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 가지고 그 이제 돼 있었는데 그 원래 그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TV는 일본 가전 업체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 LG 그때 아날로그 시대 때 칼라 텔레비는 뭐 외국 가도 보면 뭐 어디 구석에 이제 이렇게 전시돼 있고 힘을 전혀 못 폈거든요. 못 폈는데 이제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가지고 그 디지털 TV 개발했는데 거의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해가 디지털 TV를 이제 개발하기로 하고 이제 그 핵심 기술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럼 디지털 TV라는 것도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준이 안 맞으면 서로 이제 그 송신하고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그 아날로그 TV 방식이 미국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그 디지털 TV라는 표준을 미리 유럽보다 미리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정통부는 이거 당연히 그냥 미국 표준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때 이제 회의 몇 번 해가지고 그냥 그 미국식 디지털 TV 방식을 표준으로 하는 걸 해서 개발하는 걸 해서 계속 진행시켜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90년대 말 이때까지 막 저 기업체들하고 뭐 애틀이 연구소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험 시스템을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2002년 그 월드컵 있는 거 아시죠? 축구한 거.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공동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뭐냐면은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새로 개발한 디지털 TV로 볼 수 있도록 하자. 만약에 시연하는 거죠.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뭐 총동원돼 가지고 실제 다 완성을 해서 그때 월드컵 때 왜 우리나라 전부 디지털 TV 그때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다 이제 시연도 마쳤어요. 2002년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대로 상용하려고 그러니까 왜 표준이 미국 방식이냐. 라고 이제 그 주로 이제 TV 방송국인데 그때 당시 지상파 방송국은 KBS, 그 MBC, SBS 세 개 있었는데 SBS는 디지털 하는데 이제 그건 민간 방송이니까 민영 방송이니까 적극적인데 KBS는 자꾸 제동을 걸고 제일 반대가 심한 게 이제 MBC였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이걸 딜레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따져보니까 디지털 TV로 되면은 이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보다 그 기술자들이 직장이 엄청나게 없어져요. 그 일하기가 좋아져가지고 편집하기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알고는 자기들 일자리 보호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디지털 TV 이걸 늦게 도입하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미국 방식이냐? 유럽 방식도 있다. 뭐 유럽 방식 안 하고 미국 방식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 방식, 유럽 방식 중에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동 중에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표준을 보면은 유럽 방식은 미국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이동 중에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 뭐 TV 그 큰 걸 뭐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거실 앉아서 보는 걸 그런 형태로 해서 표준을 추진해 버리니까 이동 중에 하는 것에 대한 이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알고는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정통막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디지털 TV에 대한 것 때문에 뭐 출장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동향도 파악하고 막 나라가 한 몇 년 동안 난리가 나서 한 2, 3년간 이래가지고 그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딜레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동 중에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뭐가 대책을 세워야 이게 표준이 가게 돼 있잖아요. 이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에튜리가 그러면 이동 중에 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DMB예요. 그래서 DMB는 뭐냐면 DAB를 DMB로 바꿨는데 DAB라는 건 뭐냐면 DAB라는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럽에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DAB 시스템 그 오디오 소리만 하는 그 부분을 압축하고 이런 특별한 코덱 기술을 써가지고 비디오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연구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 2003년 그때 2003년이죠. 2003년 내가 DTA 맡고 있을 때 그 DAB 포럼 의장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에튜리하고 삼성전자 갔다가 DAB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 방송이 된 걸 본 거예요. 그걸 물어보다가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당신들 갖고 온 DAB에서 그 오디오만 하는 걸 우리는 비디오까지 넣어가지고 방송을 보게 했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준을 왜 해야 될지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분이 그때 TTA 내고 있을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 우리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자기 시스템이 DAB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표준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년에 우리가 그걸 보낼 테니까 그걸 뭐 우리가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직접 금방 그 유럽 그 DAB 표준으로 채택해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보내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표준으로 채택됐거든요. 이래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업화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방송은 이 정치하고 연결이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국내 기업이 그 나라 가서 방송 사업을 하는 걸로 계속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좀 거부감을 갖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자꾸 미루고 이러면서 이게 사업화는 안 됐어요. 그러면 만일 그 DMB를 그럼 우리가 사업화를 안 하고 그냥 기술을 넘겨준다 그러면 우리가 팔아먹을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했던 대로 그 코덱 데코더고 조그만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것까지는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말하자면 사업화는 성공을 못하고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가능성을 보인 그런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그걸 이제 상업해서 쓰다가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이제 TV를 다 보니까 이제 의미 없어졌는데 아직도 DMB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아 이런 데 왜 섬 많은 나라 이런 나라 있잖아요. 이런 데서 방송망을 싸게 구축하는 데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이 사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맹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뭐 전부 다 알지만도 그 이세돌 그 바둑 알파고 때문에 이게 뭐 그 AI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건 뭐 전부 다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 AI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게 코로나가 이걸 엄청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변화 속도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우리 사회 이건 아마 엄청난 속도로 이제 변할 텐데 그러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이 뭐예요? 그 ICT를 중심으로 융합하고 하면서 이걸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위에서 AI가 돌아가면서 뭐 빅데이터 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그 톱에는 AI 인공지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안 하고는 우리는 앞으로 뭐 말하자면 나라 운명도 없어지고 개인도 보면 개인의 운명도 회사의 운명도 모든 게 내가 볼 때 아마
인공지능에 달려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앞으로 인공지능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왜 전에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도 작년에 지난해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자문했잖아요. 충고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그 IT 그 잘해가지고 세계 1등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 그 ICT 이거에 모든 걸 때려치우고 지금 거기다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해야 그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인식부터 바꾸고 그 인공지능 거기다가 올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1등 어떠고 이게 한 1등이 아니라 저 밑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